안녕하세요. 국제유학원입니다. 오늘은 동남아시아 유학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2000년 초반까지였을 거예요. 아마 한국에서 유학의 붐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굉장히 한 해 동안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외국에 쏟아져 들어오고 했었던 게 2000년 초반대까지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 2010년 전까지. 그리고 코로나 때 좀 살짝 줄어들었었던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요즘에 다시 이제 유학 시장에 대한 그런 관심도 지속해서 유학과 관련한 부분들은 그 관심도가 높기는 하였었지만 그리고 다시 요즘 들어서 또 많은 문의를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동남아시아 유학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라고 한다면 보통 이렇게 관광지라는 이미지가 가장 많이 떠오르죠. 그리고 요새는 해외여행도 자주 다니다 보니까 동남아시아에 대해서 동남아시아 국가들 익숙하신 분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 그 동남아시아 유학이라는 부분이 과연 저희는 추천할까? 아니면 또는 비추천할까? 그건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동남아시아 국가로 유학을 가게 됐을 때 장점이라고 한다면 가장 첫 번째로는 저렴한 비용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타 북미, 예를 들면 캐나다, 미국 이런 국가들이나 오세아니아 쪽에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기타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생활비나 학비 같은 부분은 당연히 좀 더 저렴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위의 이유 때문에 저렴한 비용이라는 것 때문에 다양한 배움이 또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골프나 또 테니스 같은 거. 물론 북미 국가에서도 골프나 테니스 같은 부분은 이렇게 비용이 비싼 스포츠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자주 접할 수 있고 좀 더 저렴하게 배울 수 있다라는 그런 또 메리트가 있죠. 메리트가 있고 그다음에 삶의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크게 일반 그 국가의 일반적인 그러니까 평균적인 삶보다는 조금 더 상향된 위치에서 이렇게 생활을 해 가면서 조금은 좀 한국보다도 조금은 더 나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인종차별을 겪지 않는다라는 게 또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K컬처가 K-팝이라든지 이 한국 문화가 외국에 알려진 지가 한 10년 남짓 정도 되려나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갔었을 때 한국이라는 한국에서 왔다라고 한국 출신이다라고 하면 물론 호의가 있고 하기는 했었지만 요즘 같은 그런 분위기는 아닌데 지금 같은 분위기에 이렇게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가서 실제로 공부하다 보면 되게 한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우호적이고 호의를 많이 보인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장점들이 있는 반면에 또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무조건 안전이죠. 안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우리나라만큼 안전한 나라는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웃나라 일본 정도나 아니면은 스쿨링이나 어학연수를 자주 가는 이렇게 괌 같은 곳을 제외하면 사실 이렇게 맘 놓고 다닐 수 있는 나라가 국가가 많이 없기는 하거든요. 동남아 국가 중에 유일하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은 싱가포르이 되겠죠. 싱가포르도 굉장히 안전한 나라고 저도 대학 다니는 동안에 싱가포르에 있었는데 굉장히 마음 놓고 언제든지 돌아다닐 수 있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그런 국가 중에 한 곳임은 분명합니다. 다만 이제 싱가포르라는 국가를 제외하면 사실 안전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가 불안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국가들이
생각보다 좀 많죠. 그리고 안전을 제외하고도 두 번째로는 대학입니다. 대학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나와도 요새 취업이 힘들고 얼마 전에 제가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재밌는 글을 봤는데 서울대 문과생들도 취업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글을 보면서 지금은 인력난이 아니라 지금 직업난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일자리 난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서울대 출신마저 그런데 동남아 국가에 있는 그 대학들 가운데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대학들도 좀 있고 그리고 인정받는 대학들이 있긴 하지만 만약에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동남아시아 대학 출신 같은 경우에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아예 외국계에서 취업을 했다 돌아오는 케이스가 아니라 졸업하고 돌아오는 경우에는 약간의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조기 유학 또는 어학연수 같은 걸로 이렇게 동남아시아를 알아보신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전략적으로 좀 움직여서 정말 어릴 때 초등학교, 중학교, 그다음에 고등학생 때부터 많은 투자나 많은 그 돈을 비용을 들여서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물론 투자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좋기는 하지만 또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와야 하는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고 한데 대학이 목적이 아닌 그러니까 조기 유학 같은 경우에 그 5년 이상 또는 3년 이상 이런 식으로 학교를 다니다 보면 한국에 돌아왔을 때 이제 또 특례 입학 제도를 활용해서 이렇게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중고등학교를 수학하고 공부하고 졸업하면서 다른 국가로 대학을 조금 더 나은 국가로 그 대학에 진학을 하는 그런 케이스를 본다면 동남아시아 유학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단 만약에 대학이라든지 취업 목적으로 이렇게 가시는 분들보다는 사실은 취업이 아니라 그 회사에서 이렇게 파견을 가시게 된다거나 그러실 때 나가시는 케이스들이 훨씬 많기는 하시겠지만 만약에 대학을 동남아 쪽으로 알아보신다라고 하신다면 사실 조금 냉정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싱가포르 외에는 동남아시아 국가 대학을 추천드리기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동남아시아 유학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조기 유학을 꿈꾸고 계신다거나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어학연수 같은 것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이게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동남아시아 쪽으로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유럽 쪽에 있는 학교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하는데요. 궁금하시거나 또 유학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하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면서 종종 올라오는 이런 영상들을 통해서 정보들도 받아가시고 그다음에 또 필요하실 때는 문의들도 주시면은 충분히 저희를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튼 오늘도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유럽 대학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는 영상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